네, 오늘은 제 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전 씨 일가로는 최초로 5.18 추모식에 참석했는데요.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세요? 아침 8시인데. 네, 지금 광주에 있습니다. 예, 광주 지금 민주묘지로 갈 시간은 아직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어디십니까? 그 지금 아직 숙소세요? 숙소에 있어요. 네. 예. 지금 어제 가셨나요? 네, 17일 아침에 광주로 왔습니다. 예. 미국에서 온 다음에 몇 번째 지금 가신 거죠? 세 번째 가신 건가요? 아마 횟수로 하면은 네 번째인 것 네 같아요. 번째. 예. 그 갈 때마다 마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특히 오늘은 좀 어떤 마음이세요? 아무래도 이제 5월 18일이 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됐던 날이기 때문에 저의 가족의 죄가 좀 더 크게 느껴지고 또 이전에도 항상 제가 그냥 광주에 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고 또 올 때마다 제 가족들의 죄가 또렷이 보였는데요. 예. 근데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 5월 18일 날 가까워질수록 그래도 그 당일이니까 더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전우원 씨의 뭐 책임은 전혀 아니고 그 할아버지 전두환 씨의 책임이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직접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태어나기 전이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가족의 구성원이고 또 이제 5월 18일 날 1980년대 이후로도 각종 유언 비어나 그분들의 피해 받으신 분들의 고통이 끊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계속해서 외로움과 아픔 속에 오랜 세월을 보내셨고 그리고 또 제 할아버지 전두환 씨도 아무런 사과와 인정도 없이 떠나셨고 또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가족들이 계속 그때 일을 좀 부인하고 민주화운동이 저희 사회에 가지는 그런 참된 의미를 오히려 좀 폄훼하고 부인하는 경향이 있어서 최소한 저라도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그분들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제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분들이 민주주의의 영웅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좀 신기한 게 그 유언비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27년간 거짓 속에 거짓말만 거짓말인 걸 알고 있었는데요. 가족들은 뭐라고 했었습니까? 가령 뭐 주변에 친척, 그 다음에 뭐 전두환 할아버지의 친구들 또는 쿠데타를 일으켰던 장군들도 가끔 집에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그분들은 뭔가 광주에 관해서 매도를 하고 그 지금 말하는 유언비어 같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나는 건 저희 가족 구성원분들께서 민주화운동 관련돼서 항상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저희 사회에 이제 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더 이제 발전시키고 보호한 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없으시고 이제 언제든지 이제 광주에 관련된 뉴스나
소식이라도 대화 주제로 나왔을 때는 뭐 그분들이 간첩이다, 빨갱이다 아니면은 오히려 저희 사회에 뭐 혼란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는 네 분단을 이끄는 뭐 계획적인 움직임의 원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분위기도 아예 그냥 5월 18일에 대한 언급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편한 분위기가 하다 보니까요. 예. 네. 항상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좀, 앵무새 같이 그런 말만 좀 되풀이하는 가족분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좀 깊게 설명을 안 하려고 한다는 점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렇군요. 전두환 씨 일가의 그 거대한 부에 관해서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혹시 쿠데타에 참여했던 다른 장군들 나중에 장관도 되고 뭐 이랬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랬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했는데 그게 다 그 국가에서 주는 월급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세배를 오고 그러면 전두환 할아버지가 심지어 당시에 무슨 뭐 기자들에게도 뭐 100만 원을 줬다 뭐 이런 증언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거 혹시 목격하신 거 없어요? 아무래도 그 예전에 예. 뭐 저희 할아버지 뭐 정권 당시에 예. 같이 계셨던 분들께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런 부를 나누어 드리고 또 어떻게 보상을 했는지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건 없지만요. 예.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 구성원으로서 매주 일요일마다 최소한 이제 할아버지 댁을 방문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손님분들이 이제 할아버지를 찾아뵈서 선물 공세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뭐 대가로 저희 가족에서도 이제 금전적으로 뭐 최소한 뭐 봉투를 나눠주신다던가 많은 저희 가족이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운 바 있고요. 예. 뭐 실제로도 저희 가족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규모라든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때 할아버지를 뭐 도와주셨던 옆에서 되게 가까이서 도와주셨던 분들이 좀 천문학적인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 걸 보면은 그게 옳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분들이 어떤 희생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그런 권력과 재산을 갖기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의 삶이 파괴되고 희생되고 그렇죠. 고통을 겪으셔야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만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시고 오히려 피해 받으시고 희생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사회에서 외면당하시고 그렇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든 이제 생활을 이어나가시는 걸 보면은 너무나 그 모습이 대조돼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었던 피해자 유족들 가족들이 굉장히 환대를 해주잖아요. 네. 전우원 씨를. 네. 어떠셨습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찌 보면은 일어나지 않았어도 되는 비극이잖아요. 예. 정말로 제 할아버지와 그 주변에 계셨던 분들의 권력에 대한 욕심, 재산에 대한 욕심, 그리고 그걸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잔인함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가족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에 가담하셨던 분들 아니면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거기 계셨던 분들이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은 또 그때 겪으셨던 뭐 후유증이나 장애로 인해서 실험실 말타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정말로 좀 지금 살아 계시는데도 이게 정말 지옥 같은 삶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광주에 와서 이제 그분들을 뵀을 때 어찌 보면 제가 가족 구성원이니까 저한테 돌을 던지시고 이제 뭐 욕설을 하신다거나 그래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근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뭐 저한테 와줘서 고맙다고 또 말씀하신 분들 많으시고, 또 오히려 막 제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시니까 저 죄송한 마음밖에 없고, 또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고 더 일찍 오지 않았나라는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반면에 전두환 정권의 2인자라고 불리는 장세동 씨 혹시 만나 본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언론 인터뷰에서 전 의원은 5.18 때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전 의원이 아마 이런 뉘앙스인가 봐요. 전 의원이 말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보기 힘들다. 네. 무엇을 알겠는가? 네. 예. 저는 이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저희 온 나라 국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교육에 있어서 역사를 배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저희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도 충분히 배우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고, 또 역사 속에서 과거에 있던 분들이 어떤 큰 죄를 저지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나 사과나 해명이 없이 그냥 이 세상을 터시거나 뭐 그런 과정에서 그냥 잊혀진 역사로 되면서 이제 피해자분들의 한이 하나도 안 풀어지고 이럴 경우에는 그 후대에 오는 세대에 충분히 사죄를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뭐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뭐 역사를 잊은 민족한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굳이 그 시절에 태어나지 않다고 해서 그 역사를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그게 국민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당사자격인 사람들이 그 과거의 역사나 진실을 부정하는 이유는 옆에서 보시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자존심 때문일까요? 일단은 자존심도 크고 가족의 명예나 그분들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는 것도 되게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무래도 이제 이게 4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일이다 보니까 제 세대에서도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나 관심을 안 가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진실을 아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시고 피해자분들이 점점 정말 이제 그 노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안 계시고 하다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진실을 계속해서 알리려고 해도 왜곡되는 세상인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왜곡이 더 심해지고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울지가 좀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역사가 잊혀져야 그분들의 입장에서 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제가 아는 바로는 그때와 연관돼서 이제 비자금 문제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자금 관련된 문제가 최대한 불거지지 않으려면은 그냥 역사적으로서 사람들이 최대한 이 일에 대해서 잊고 혹시나 기억하더라도 논란으로 만들고 그냥 아무도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기억하길 원하는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좀
어찌 보면 발악 아닌 발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역사 속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학살자죠. 간단하게 말하면 학살자시고 또 위선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했으면 국가를 이루는 국민분들의 어떠한 희생이 있을 때 정말 그분들의 목숨과 삶을 이제 할아버지 본인의 목숨과 삶의 소중함 만큼 최소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런 행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때 있었던 그분들의 희생을 폄훼하고 왜곡함으로써 할아버지 본인의 과오가 조금이라도 이제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셨고 그런 걸 보면은 그냥 저희 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 하나로서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이 개인의 욕심과 이런 것을 먼저 하고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잔인한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되새기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비극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원 씨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